본론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문제 먼저, 지문 먼저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법,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방법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기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멋진 막 전멸, 점화 같은 스킬은 안 쓸 겁니다. 그냥 차분하게 이 방법에 대한 개념만 잡아 드릴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제가 말하는 대로 준비하시면 이전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국어가 되게 유기적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문제, 개인의 판단력 같은 게 하나의 유기체, 즉 생명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그리고 선지라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간단히 두 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것까지 했어야 돼? 라는 식으로 아마 모르는 학생도 많을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문제의 유형, 그리고 문제 유형에 찍하고 가로글 하나만 그을게요. 이 가로글 긋는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문제 중에는 세부적인 지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아마 추론 영역에 들어있는 문제고, 아마 보기 문제일 것이고, 아마 3점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닌 간단한 문제는 주제 파악, 글 흐름 파악, 내용 일치 불일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들은 보통 지문에 딸린 문제 중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제에 많이 보여요. 왜냐면은 제일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제일 앞에 배치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보통 문제풀이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좀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하나만 띄워놓겠습니다. 숲은 파랗다. 이 선지가 적절한지 아닌지 찾기 위해서는 간단하죠. 지문을 봐야 됩니다. 지문에서 숲을 찾고 숲과 연결된 파란 아니면 파랗 뭐 이런 단어를 찾아가지고 숲은 파랗다는 정보를 완성하거나, 또는 숲은 파랗지 않다라는 정보를 찾아내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내용 일치 불일치,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찾는 문제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오류가 생깁니다. 분명 위에서 말한 유형의 문제인데 그 근거의 내용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간단한 문제의 탈을 쓴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의 질을 바꿔버리는 건 엄청 간단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지문에 숨어있는 정보로 바꿔버리면 돼요. 간단한 트릭 하나로 앞에 배치되어 있는 간단한 사실 확인 문제가 사실은 뒤에 위치해야 되는 추론 문제로 탈바꿈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선지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라고 칩시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선지가 나옵니다. 숲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반사 효과 때문이다. 그런데 지문을 읽어도 직접적으로 이 말을 명시해 두지를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선지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냐면, 여러 군데의 조그만 정보 쪼가리들이 군데군데 제시되어 있는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정보들을 지문에서 캘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나뭇잎에는 엽록소가 들어있다. 엽록소에는 X라는 인자가 들어있다. X 인자는 빛을 받으면 푸른색을 반사하고 나머지 빨간색과 노란색을 흡수한다. 인간의 눈은 빛에 반사된 색을 인지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더 찾았다고 해봅시다. 숲은 파랗다는 것은 위에서 찾았죠. 그러니까 이 파란 이유가 빛의 반사 효과 때문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숲이 파란 것은 빛의 반사 효과라 때문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아요. 이 위에서 방금 찾았던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조합을 하면 인간의 눈은 빛에 반사된 색을 인지하는데, 나무에는 나뭇잎이 달려있고 이 나뭇잎 속에는 엽록소가 들어있고 엽록소에는 X인자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빛을 받으면 푸른색을 반사하고 나머지를 흡수한다. 따라서 나뭇잎은 빛을 받으면 푸른색을 반사한다. 그 결과 우리는 나뭇잎을 푸르다고 인지하는 것이고 숲 역시 파랗다. 그 결과로 숲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반사 때문이다 라는 선지는 맞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하나 따지면은 내용 일치이긴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것은 추론 문제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얘는 어찌됐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속해 있는 내용 일치 문제 안에 있는 선지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 사실 확인 문제는 딱딱 찾아가지고 단어 해서 풀면 돼 라는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안 돼 버리는 거죠. 답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문제의 제목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의 유형을 보고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선지의 유형. 이제부터는 좀 간단해요. 선지의 유형은 딱 두 개예요. 첫째, 선지에 명시된 내용을 지문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놈입니다. 방금 말했던 숲이 파란지, 파랗지 않은지 찾는 선지가 여기에 해당하죠. 내용 일치 선지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선지에 명시된 내용을 지문 내용을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유추해야 되는 문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추론 선지라고 할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는 문제풀이 강의 중에 이런 제목이 되게 많아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한 문제, 사실 확인 문제에 탈을 쓴 추론 문제, 추론 문제로 말은 해놨지만 사실은 사실 확인 문제, 3점 보기 문제지만 사실은 2점짜리 사실 확인 문제. 이게 전부 다 선지 가지고 판단해서 나오는 제목이에요. 내용 일치 문제지만 사실은 숲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반사 때문이다를 물어보는 추론 선지가 섞여 있다거나, 어려운 3점짜리 보기 문제인데 정답인 선지는 어이없게 숲은 파랗다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문제 유형을 정해주는 건 정형화된 공식, 그러니까 직구 같은 거예요. 문제의 이름 있잖아요. 내용 일치 문제, 다음 중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은 직구란 말이에요. 직구. 근데 선지의 유형은 문제 유형 안에서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변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인데 추론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직구처럼 보이는 변화구를 던질 수도 있고, 3점짜리 보기 문제인데 보기만 봐도 풀리거나 또는 정답 선지가 숲은 파랗다 인 것처럼 변화구처럼 보이는 직구를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그런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해서 직관력을 길러야 됩니다. 평소에 연습을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선지 유형을 섞어 놓는 거는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당연한 거니까 우리 역시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공부할 때 문제 풀고 정답 체크하고 정답 근거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그거는 그냥 시험이에요.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려면 이 문제 좀 어려웠다 싶은 문제는 선지가 어떤 유형이었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떻게 근거를 조합해내야 했는지를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연습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실제 시험에 바로 적용하는 것도 조금 무리일 거예요. 근데 꾸준히 연습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거네, 숲은 파랗다 보고 찾고, 숲이 파란 이유는 빛의 반사 효과 때문이다, 따닥따닥따닥따닥 여러 군데 찾아가지고 조합하고, 이게 돼요. 직관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집계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스스로 연습했는데 잘 되면 뭐 꾸준히 노력하면 되는 거고, 난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좀 배워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먼저 보고 풀기, 지문 먼저 보고 풀기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얼마나 연습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까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가 많아지거나, 또는 지문을 정독하지 않으면 한 문제도 손을 못 댈 수도 있다 인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 지문을 간단히 핵심 주제와 소재 정도로 이루어진 흐름만 파악할 수 있게 훑어보고요. 그래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구나, 숲이 왜 파란색인지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거 파악하는 정도로요. 그리고 문제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보며 풀어주세요. 저는 실제로 문제 먼저 보고 푸는 경우도 있고 그 후에 지문 먼저 풀고 다시 남은 문제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스스로 서려면은, 그러니까 문제 먼저 보고 풀 수 있겠다 싶으면 풀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돼 버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손해니까 확실한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와 선지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실제로 점수가 기대한 만큼 나왔다, 그러면 저기 흰 티 입고 씨 부리는 놈의 조언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안다고 국어를
엄청 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국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복습하시고 연습을 꼭 해주세요. 끝.